보시죠. 자, 여기 수입인데, 우리 시험에 수입이 실기에서 나오면 가장 틀리시는 동네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외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얘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암기 가지고 하면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요, 사람이. 자, 좀만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수입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10%로 과세가 돼야 돼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자, 뭐냐면, 요 값은요, 우리가 백화점이에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고, A는 샤넬. 백화점에서 샤넬 가방 파나요? 아, 팔죠? 당연한 걸 물어봤지? 그죠? 죄송합니다. 자, 현대백화점이 샤넬한테 가방을 1,000원 주고 사오는 거예요, 수입. 알죠? 근데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샤넬은 그러면 이제 본인은 영수를 받겠죠? 알죠? 수출하는 국가니까. 그래서 샤넬은 자기 나라 세무서에 낼 거 없고요. 그러면 샤넬은 어느 세무서에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우리나라 세무서에. 맞죠? 우리나라 세무서에 샤넬이 부가가치 100원 내야 돼요. 1,000원은 지가 먹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한테 1,000원은 본인이 먹고 100원은 받아서 우리나라 세무서에 갖다 내줘야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FM대로라면 부가가치세는 항상 공급자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낼까요? 샤넬이 낼까요? 우리나라 세무서에? 반드시 낼까요? 반드시? 어렵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일본에서 여러분 보고 세금 내래. 일본에서 세금 내래.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대한독립만세 하실 거잖아요. sorry.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재화를 수입하면 당연히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부가가치를 내야 돼요. FM대로라면. 근데 그걸 기대하는 건 어려워요. 거의 애원해야 돼, 애원. 애원해도 안 낼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공급자가 우리나라에 내야 되지만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거 힘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제 누구를 족치면 돼요? 현대백화점을 족치면 되겠죠. 어떻게 족치면 되냐면, 야, 현대백화점아, 네가 샤넬한테 가방 1,000원 주고 살 때 부가가치 주지 마. 주지 말고 1,000원만 줘. 1,000원만 주고 네가 세무서에 직접 갖다 내줘. 1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100%는 없어요. 현대백화점, 저 귀찮아요. 제가 왜요? 원래 매출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걷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면 어디를 거친다라고 했죠? 세관을 거쳐요. 그 세관에 있는 우두머리를 세관장이라고 불러요. 세관장. 그러면 좀 웃기잖아. 세관장. 싸움 잘할 것 같으니까. 세관장. 알죠? 세관을 무조건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관장이 이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겠죠? 맞죠? 그러면 세관장이 그 현대백화점 보고 부가가치세 100원 내! 라고 하면 낼까요? 내요. 무조건 내요. 왜요? 그렇죠? 세관장이 야 부가세 100원 내! 했더니 현대백화점이 안 내요! 싫어요! 제가 왜요? 그러면 이제 하겠죠. 세관장이 유튜브 패러디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아나운서가 차 이렇게 딱 가지고 차 이렇게 한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짤? 세관장이 그러면 이제 이 가방은 제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너한테 안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부가세 안 내면. 그러면 당연히 죄송해요.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재화를 수입할 때는 실제 공급자는 외국 사업자죠. 네, 외국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안 낼 거니까. 그래서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본다라고 했어요. 가상의 공급자.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상상 속의 매출자. 알죠? 그래서 세관장이 마치 1,000원에 판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1,000원도 뭐라고 하냐면 가상의 매출액이다라고 돼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값은 세관장한테 100원만 줘요. 1,000원은 누구한테 줘요? 현대백화점이. 얘한테 줘야지. 맞죠? 1,000원까지 세관장한테 주면 세관장이 거의 양아치잖아. 삥 뜯는 거잖아. 맞죠? 1,000원은 현대백화점이 A한테 주는데
부가가치세를 안 낼 거니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100원을 걷기 위해서 1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입을 걸면 컴퓨터가 알아서 1000원을 개무시해버려요. 1000원은 세관장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알죠? 그러면 이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걷었죠? 그러면 세무서에 내야 안 내요? 내죠. 당연히 둘 다 공무원인데. 알죠?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걷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세관장한테 매입세액 줬죠? 그럼 요 매입세 공제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따져야 돼요. 공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만약에 사업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세관장한테 세금 계산서 받거든요. 매입세 부담했다라는. 그리고 값은 지가 샤넬 가방을 지가 뭐라고 해야지? 지가 가방을 지가 가방을 들고 다니려고 산 거예요. 가방을 팔려고 산 거예요. 그렇죠? 팔려고 산 거니까 과세 사업에 쓴다라는 거예요. 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쳤죠. 여기까지 하면 안 거쳤죠. 100원 줬지만 얘한테 돌려줬잖아요. 안 거쳤어요. 언제 거칠까요? 현대백화점이 소비자한테 팔 때. 그렇죠. 그렇죠. 팔면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못 받잖아요. 맞죠? 그때 항상 그 소비자가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얘가 소비자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고요. 했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법인이 나오니까 무조건 매입세 공제 받아요. 이때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건 뭐냐? 예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수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수입. 이게 뭐냐면 수입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거 세관장한테 받거든요. 수입세금 계산서. 했죠? 그때 우리가 판매자하고 구매자를 걸어야 돼요. 내가 판매자면 상대방 구매자를 걸어야 되고 내가 구매자면 상대방 판매자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수입이니까 판매자예요? 구매자예요? 수입은 구매자죠. 구매자. 구매자니까 판매자면 분명히 A예요. 실제 판매자는 A. 근데 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내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판매자는 세관장이에요. 그래서 세관장이 있는 세관을 거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A를 많이 걸어요. 맞죠? 샤넬이 팔았다. 근데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 줬다면 샤넬 막 걸어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빵점이에요. 빵점. 알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수입 거실 때 이 1000원을 컴퓨터가 쌩간다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걸러요. 알죠? 그리고 요 값이 매입세 공제 100원 받는 게 또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소비자한테 파는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이야 그렇지. 며칠 지나면 또 이거 잊어버리고 또 A 걸어요. 많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이해되시겠죠? 꼭 외워주시길 암기. 그래서 외국에 있는 놈 걸면 안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실기용이에요. 실기용. 자, 우리가 나중에 곧 할 실기 있죠. 18점짜리. 6문제 나오는 3점씩 해서 18점짜리 할 때 우리가 금액란을 입력을 해요. 금액란을 입력할 때 뭘 입력해야 되냐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요 10,000원을 입력해야 돼. 10,000원을. 근데 시험에는 뭐도 줄까요? 요 11,000원도 줘.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까지도 줘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걸 없는 걸로 돌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방에 줘버리면. 알죠? 그래서 용어 좀 정리할게요. 자, 용어 정리. 자, 요렇게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실기 때 엄청나게 입력을 해요. 요거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 아마 간이과세자에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공급 가액을 공급 대가로 돌리는 건 딱 봐도 몇 곱하면 돼요? 응? 네? 110%? 그렇죠. 110%도 맞지만 1.1? 맞죠? 곱하기 1.1 하면 되잖아요. 맞죠? 1.1? 그러면 거꾸로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돌리려면 그죠? 나누기 1.1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라 그 구몬 선생님 영역이에요. 있었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공급 대가를 던져주면 나누기 1.1을 하셔서 10,000원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꼭 암기.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맞죠? 진짜 낚시 무지하게네요. 이거 꼭 그래서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냐 제외돼 있냐 꼭 잘 보셔야 돼요. 알죠? 이것 때문에 낚이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으로 환산하는 건 나누기 1.1 하시면 된다. 알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수정세금 계산서는 내일 할게 내일 설명. 요거하고 바로 실기하죠. 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임세 불공제 반드시 암기.